봉인된 기록 시즌 1 5화 광해군 왜 그는 폭군이 됐는가. 1623년 3월 12일 새벽이었습니다. 왜 그 새벽에 갑자기 군사들이 움직였을까요?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? 왕도, 신하들도, 백성들도 왜 하룻밤 만에 조선의 왕이 바뀌었을까요? 그것도 멀쩡히 살아있는 왕을 쫓아내면서 왜였을까요? 교과서는 말합니다. 광해군이 폭군이었기 때문이라고. 그런데 왜 폭군이라는 기록을 쓴 사람들이 하필 광해군을 쫓아낸 그 사람들이었을까요? 누가 진짜 폭군이었을까요?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. 오늘 봉인된 기록이 그 봉인을 해제합니다. 왜? 누가? 어떻게? 끝까지 보십시오. 반드시 소름이 돋는 순간이 옵니다.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, 단 하나의 봉인된 기록도 놓치지 않도록. 1장 기 왜 광해군은 왕이 됐을까? 1608년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. 그런데 왜 처음부터 이상했을까요? 왕위에 오른 첫날부터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. 왜였을까요? 광해군은 서자였습니다. 조선의 법도에서 서자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서자가 왕이 됐을까요? 임진왜란 때문이었습니다.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. 왜 이것이 광해군과 연결될까요? 아버지 선조가 도망쳤습니다. 한양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. 누가 남아서 싸웠을까요? 광해군이었습니다. 어떻게 싸웠을까요? 분조를 이끌었습니다. 아버지 대신 전국을 돌며 군사를 모았습니다.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습니다. 왜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? 백성들이 광해군을 진짜 왕으로 여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선조는 왜 불안했을까요? 아들이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. 도망친 아버지와 싸운 아들, 누가 더 왕다웠을까요?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선조도 알고 있었습니다. 그 불안이 광해군의 왕위를 처음부터 흔들었습니다. 왜 선조는 광해군 대신 다른 아들을 세우려 했을까요? 그 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. 2장 기 왜 광해군의 왕위는 흔들렸나? 선조에게는 광해군 말고도 아들이 있었습니다. 왜 선조는 그 아들을 더 좋아했을까요? 영창대군이었습니다. 어떻게 다른 아들이었을까요? 적자였습니다. 정식 왕비의 아들. 조선의 법도에서 적자는 서자보다 언제나 우선이었습니다. 왜 이것이 문제였을까요? 영창대군이 태어난 순간 광해군의 세자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. 누가 영창대군을 밀었을까요? 소부파였습니다. 어떻게 움직였을까요? 선조에게 끊임없이 건의했습니다. 전하, 영창대군이 진정한 후계자입니다. 왜 선조는 이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? 늙은 왕의 불안 때문이었습니다.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길까봐. 아직 살아있는데 아들이 왕처럼 행동할까봐. 그런데 왜 결국 광해군이 왕이 됐을까요? 선조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입니다. 1608년 선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. 유언을 남길 시간도 없었습니다.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? 유언이 없는 상태에서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이 맞붙었기 때문입니다. 누가 이겼을까요? 대북파였습니다.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. 어떻게 이겼을까요?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. 3장 승 왜 광해군은 형을 죽이고 어머니를 버렸나? 왜 광해군은 형을 죽였을까요? 폭군이었기 때문일까요? 아닙니다. 두려움이었습니다. 임해군이었습니다. 광해군의 형. 왜 형이 위협이 됐을까요? 임해군 주변에 반대 세력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. 진짜 왕은 임해군이다. 서자 광해군은 왕이 될 수 없다. 이 목소리들이 광해군의 귀에 들어왔습니다. 왜 광해군은 형을 살려두지 않았을까요? 살아있는 형은 언제나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머니 임모광후는 왜 폐위됐을까요? 영창대군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됐을까요? 서궁에 유폐됐습니다. 왕의 어머니가 궁궐 한켠에 갇혔습니다. 왜 이것이 결정적 실수였을까요?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습니다. 어머니를 버린 왕,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누가 이것을 이용했을까요? 서인 세력이었습니다. 어떻게 이용했을까요? 광해군은 인륜을 저버렸다. 저런 왕을 섬길 수 없다. 이 명분이 반정의 씨앗이 됐습니다. 왜 광해군은 이것을 몰랐을까요?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. 사장 승 왜 광해군의 외교는
배신으로 불렸나? 왜 광해군은 명나라를 배신했다고 불렸을까요? 정말 배신이었을까요? 아닙니다. 생존이었습니다. 1619년 명나라가 조선에 요청했습니다. 후금을 함께 치자. 왜 이것이 위험했을까요? 후금은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, 훗날 청나라가 되는 세력. 당시 후금은 명나라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. 왜 광해군은 명나라 편을 들지 않았을까요? 명나라가 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대처했을까요? 강옥립 장군에게 비밀 명령을 내렸습니다. 싸우는 척하다가 적당히 항복하라.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? 조선 군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.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됐을까요? 누가 문제로 만들었을까요? 서인 세력이었습니다. 어떻게 문제로 만들었을까요? 광해군이 명나라를 배신했다. 조선의 의리를 저버렸다. 왜 이 말이 먹혔을까요? 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사대 의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.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나라, 그 나라를 배신했다는 말은 조선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비판이었습니다. 왜 광해군의 탁월한 외교가 오히려 그를 무너뜨렸을까요?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. 오장승 왜 서인들은 비밀리에 모였나? 왜 서인들은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을까요?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. 세 가지였습니다. 첫 번째 명분, 왜 형제를 죽인 것이 명분이 됐을까요? 인륜을 저버린 왕, 유교 국가에서 이것은 왕의 자격을 잃은 것이었습니다. 두 번째 명분, 왜 어머니를 버린 것이 명분이 됐을까요? 효가 최고 덕목인 조선에서 어머니를 유폐한 왕은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. 세 번째 명분, 왜 명나라를 배신한 것이 명분이 됐을까요? 의리를 저버린 왕, 조선의 사대부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누가 중심이었을까요? 이귀, 김유, 이괄,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. 어떻게 모였을까요? 겉으로는 평범한 모임이었습니다. 술자리, 시모임, 학문 토론,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요?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. 반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? 처음에는 10명도 안 됐습니다. 어떻게 10명이 왕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? 그것이 다음 장에서 밝혀집니다. 6장 전 왜 그 새벽을 아무도 몰랐나? 1623년 3월 12일 새벽. 왜 궁궐의 수비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? 이미 매수됐기 때문입니다. 누가 매수했을까요? 반정 세력이었습니다. 어떻게 했을까요? 궁궐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들의 지휘관에게 미리 접근했습니다. 왜 지휘관은 응했을까요? 두 가지였습니다. 돈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. 반정이 성공하면 영웅이 됩니다. 반정이 실패하면 역적이 됩니다. 그런데 왜 반정 세력은 성공을 확신했을까요? 광해군 주변에 진짜 충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왜 충신이 없었을까요? 광해군이 오래전부터 신하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왜 믿지 않았을까요? 왕위에 오른 첫날부터 반대 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의심이 의심을 낳았습니다. 충신을 내쫓았습니다. 간신히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. 그 결과 반정의 새벽, 광해군을 지키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. 왜 광해군은 도망치지 않았을까요? 새벽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아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. 아무도 깨우지 않았습니다. 그것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. 7장 전 왜 반정은 하룻밤 만에 성공했나? 왜 반정이 이토록 쉽게 성공했을까요?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반정 당일 밤 누가 먼저 움직였을까요? 이귀와 김유였습니다. 어떻게 움직였을까요? 훈련된 사병들을 이끌고 창의문으로 향했습니다. 왜 창의문이었을까요? 궁궐의 북쪽문, 수비가 가장 약한 곳이었습니다. 어떻게 들어갔을까요? 미리 매수한 수비대가 문을 열었습니다. 궁궐 안에서 왜 저항이 없었을까요?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. 첫째, 왜 광해군의 군사들이 싸우지 않았을까요? 녹봉이 몇 달째 밀려 있었습니다. 굶주린 군사들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. 둘째, 왜 신하들이 도망쳤을까요? 어느 편이 이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. 이길 편에 서야 살아남습니다. 셋째, 왜 광해군이 저항하지 않았을까요? 이미 포위됐기 때문입니다. 깨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. 새벽에 시작된 반정이 아침이 되기 전에 끝났습니다.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? 광해군에게는 끝까지 함께할 진짜 사람이
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답이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. 8장 결 왜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나? 반정이 성공했습니다.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. 그런데 왜 역사는 광해군을 폭군으로 기록했을까요? 누가 그 기록을 썼을까요? 반정을 일으킨 서인 세력이었습니다. 어떻게 기록했을까요? 광해군의 모든 행동을 폭정으로 규정했습니다. 형을 죽인 것 폐륜, 어머니를 버린 것 불효, 명나라 외교 배신. 왜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 없을까요? 생각해 보십시오. 왜 형을 죽였을까요? 반란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. 이것이 폭정일까요? 왕위를 지키려는 생존이었을까요? 왜 어머니를 버렸을까요?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반대 세력의 구심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왜 명나라 편을 들지 않았을까요? 조선 군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. 누가 진짜 폭군이었을까요?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. 광해군은 조선 역사상 가장 현실적인 왕이었다고. 왜 현실적인 왕이 폭군이 됐을까요? 현실을 본 왕은 명분을 중시하는 세력에게 언제나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광해군은 강화도로 유배됐습니다. 그곳에서 18년을 살았습니다.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? 살아있는 전 왕을 죽이면 반정의 명분이 흔들리기 때문이었습니다. 광해군은 1641년 제주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. 67의 나이로. 묘는 어디에 있을까요? 경기도 남양주. 왕릉도 아닌 작은 묘입니다. 왜 왕릉이 없을까요? 폐위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 작은 묘가 오늘도 말합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 질문에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. 봉인된 기록이 계속 그 봉인을 해제하겠습니다. 오늘 봉인된 기록, 광해군 1편 어떠셨나요? 왜 그랬을까요? 다음 편에서는 인조 반정 그 새벽,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? 누가 진짜 배후였을까요? 어떻게 조선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? 여러분은 광해군이 폭군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오해받은 왕이었을까요?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 구독과 알림 설정, 봉인된 기록이 계속됩니다.